지금 서울 어느 안전가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죠. 평범한 대한민국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2024년 8월 그날 저는 30분 동안 북한 전체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헬기 조종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죠. 뒤에서는 전투기 2대가 저를 쫓아왔고 지상에서는 대공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6개월 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평양 최고 권력의 핵심.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위치였죠. 하지만 그 권력도 그 지위도 제 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최고 권력층이라도 예외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했죠. 혼외 임신은 체제의 수치였고 권력 암투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숙청당하거나 강제 낙태당하거나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3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 하늘을 날아 이 땅을 벗어나는 것. 30분간 생존 비행. 살아남을 확률 10% 미만.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이 극한의 가상 시나리오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부터 평양에서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사람들. 당 기관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했죠.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배급은 정확히 나왔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어요. 평양 특권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특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감시였죠. 사무실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할지 모르는 곳. 매주 수요일은 생활총화 시간이었어요.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 저는 이번 주에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동무는 근무 시간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작은 실수도 기록되고 평가되고 인사고과에 반영됐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유는 없었어요. 인민반장이 불시에 집을 방문했고 TV 채널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방송을 보다 걸리면 교화 소행.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감청당했죠. 그래도 저는 순응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었어요. 다른 세상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동료 하나가 사무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고위 간부들이 자꾸 사라진다던데.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다들 들었을 겁니다. 다음 날 그 동료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없었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그 생각조차 위험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아래에는 공포가 깔려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 긴장감. 그리고 그 긴장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몸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웠고 생리가 멈췄어요.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됐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아니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비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양 고위층만 아는 곳.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임신 사실을 안 지 사흘째 되던 날, 평양 내부에 이상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죠.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되니까요. 당 내부에서 권력 숙청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다음 타깃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비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 감찰 강화 지시, 모든 간부의 사생활까지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죠.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만난 사람들, 모든 게 기록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임신이 들킬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사무실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 당신을 노리고 있다. 조심하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걸 넣었을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위협일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 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보이부 차량. 제가 속도를 늦추면 그들도 늦췄고 빨리 가면 그들도 따라왔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어요. 보이부 차량 여러 대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군인들이 계단을 올라갔죠. 제 옆집이었어요. 제 가장 가까운 동료가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저항하지도 않았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그날 오후 보이부 요원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뒤졌고 파일을 조사했어요. 컴퓨터를 압수했죠. 요원 하나가 제 앞에 섰습니다. 동무, 최근 이상한 행동은 없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요원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아직은. 저는 배를 감추기 위해 책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코트로 몸을 가렸죠. 요원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수 없었죠. 정보가 새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밀고자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감시탑이 보였어요.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였어요. 작은 생명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떠나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나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숨기기 어려워졌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새벽 4시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걸었어요. 감시를 피하기 위해 택시도 탈 수 없었죠. 어머니는 평양 외곽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저와 연결되면 어머니도 위험해지니까요. 낡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녹슨 철제 난간이 삐걱거렸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이 시간에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가야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죠. 좁고 어두운 방. 오래된 가구와 바랜 벽지.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디로?
남쪽으로요. 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아셨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코트를 벗었습니다. 불러온 배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6개월이에요, 엄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으셨어요. 조용히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죠. 어머니가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셨어요.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아니에요. 아니야. 이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나면 안 돼.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꽉 안고 계셨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쥐어주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 유품이다. 가져가거라.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숙청당하셨죠. 저는 보자기를 꽉 쥐었어요. 엄마, 살아서 꼭 다시 만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냥 살아라. 너와 그 아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 거다. 여기가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죠. 감시망이 좁혀지고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문 뒤에 서 계셨어요. 울음을 참고 계셨죠.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하지만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옳은 선택이야.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이틀 후, 저는 군사시설 외곽에 있었습니다. 밤 11시.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 한 대가 불을 끄고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우. 공군 조종사였죠.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우가 작은 가방을 건넸어요. 비행복과 헬멧입니다. 입으세요. 저는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배 때문에 비행복이 꽉 끼었어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강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설명했죠. 여기가 우리 위치입니다. 헬기 경납고까지 500m. 경비병 교대 시간은 새벽 4시 반.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붉은 선이 지도 위에 그어져 있었어요. 평양에서 해안선까지 214km. 이 루트만이 유일합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 4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공포 진지 12곳을 피해야 하고요. 초계기 2대가 순찰 중입니다. 성공 확률은. 강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10% 미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10%면 충분해요. 여기 남으면 0%니까요.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비행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살아남으면 남쪽 영공입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출격하면 10분 안에 따라잡힙니다. 대공포에 맞으면 즉시 추락하고요. 그리고 헬기는 무장이 없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강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4시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준비하시죠. 우리는 조용히 경납고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헬기가 보였습니다. 낡은 군용 헬기.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강우가 기체를 점검했어요. 연료, 엔진, 계기판.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갈 수 있어요. 저는 헬기에 올라탔어요. 조종석 옆 좁은 좌석.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배 때문에 벨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죠. 강우가 헬멧을 건넸어요. 쓰세요. 통신이 필요합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무거웠어요. 강우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계기판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경비병 교대까지 5분, 4분, 3분.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분, 1분. 지금입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낮은 소리로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로터가 돌았죠. 헬기가 떨렸습니다. 출발합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헬멧 안에서 들렸어요.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죠. 경납고가 작아졌어요.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날아갔어요. 초저공 비행.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 날았죠. 레이더에 잡히면 끝입니다. 최대한 낮게 갑니다. 헬기가 흔들렸어요. 저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조금만 버텨. 30분만. 단 30분만 버티면 돼. 우리는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그 시작이었어요. 267분 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레이더 화면에 점 2개가 나타났어요. 전투기입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죠. 6시 방향, 빠르게 접근 중.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2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발각됐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초저공으로 내려갑니다. 헬기가 급강하했어요. 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배를 감싸 쥐었죠. 나무 꼭대기가 코앞이었어요. 가지들이 헬기를 스쳤습니다. 버티세요. 헬기가 폭력적으로 흔들렸어요. 제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어요. 아파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대공포였죠. 불기둥이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대공포 진지에서 발포. 강우가 헬기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급선회, 급상승, 급하강. 제 몸이 사방으로 튕겼습니다. 폭발음이 귀를 찢었어요. 왼쪽에서 포탄이 터졌습니다. 파편이 기체를 때렸어요. 창문에 금이 갔습니다. 엔진 2번 피격. 강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출력 30% 감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죠. 고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헬기가 기울었어요.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분. 12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12분. 720초. 영원처럼 느껴졌죠. 전투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무전이 들렸어요. 미확인 항공기 즉시 착륙하라. 반복한다. 즉시 착륙하라. 따르지 않으면 격추한다. 강우가 무전기를 껐어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위치가 노출됩니다. 우리는 계속 날았어요. 대공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불꽃이 터졌죠. 헬기는 계속 흔들렸어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10분, 9분. 시간이 너무 느렸어요. 8분.
7분. 전투기가 우리 옆으로 날아왔습니다. 조종사가 보였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명령을 따르라는 눈빛.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총알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경고다. 착륙하라. 강우가 헬기를 더 낮췄습니다. 산을 타고 날았어요. 전투기가 따라오지 못했죠. 우리는 지형지물을 이용했습니다. 5분, 4분, 3분. 뱃속에서 아이가 계속 움직였어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2분, 1분. 거의 다 왔습니다. 강우가 외쳤어요. 해안선이 보입니다. 앞쪽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물결. 30초, 20초, 10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대공포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전투기가 선회하고 있었죠.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해냈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쪽 영공입니다. 햇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살았어.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가야, 우리 살았어. 남쪽 영공에 들어선 지 5분 후,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미확인 헬기,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귀 항공기를 확인했습니다.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강우가 무전기를 켰어요. 여기는 북에서 온 헬기입니다. 탈북자를 태우고 있습니다. 임산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안전하게 착륙시키겠습니다. 한국군 헬기 2대가 나타났어요. 우리 양옆으로 날아왔죠. 호위하듯이.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정말 안전해졌구나. 착륙장이 보였어요. 깨끗하고 넓은 활주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로터가 멈췄죠. 강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문이 열렸어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죠.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임산부시죠?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축해줬어요. 헬기에서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죠. 천천히 하세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누우세요.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다행입니다. 곧 검사하겠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렸어요.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하늘. 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밝은 곳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죠.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요. 잘 버텨주셨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 테이블 위에는 차가 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이었죠. 조사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임신을 알게 된 것, 감시당한 것, 탈출을 결심한 것, 30분간의 비행. 말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조사관이 티슈를 건넸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과 아기 모두.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불빛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곳,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사람답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사관이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 자유의 맛이었어요. 하나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 버스에서 내렸을 때 깨끗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평양의 건물들과는 달랐죠. 진짜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지내시게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언어, 문화, 취업 준비까지. 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감시탑이 없었어요. 철조망도 없었죠. 자유였습니다. 첫 식사 시간. 식당에 들어갔을 때 놀랐어요. 음식이 풍부했습니다. 밥, 국, 반찬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죠. 배급표도 필요 없었어요. 많이 드세요. 임산부시잖아요. 식당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어요. 강요된 미소가 아니었죠.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 양강도에서 온 청년, 황해도에서 온 가족,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아이고, 배가 많이 불렀네요. 몇 개월이에요? 7개월입니다. 여기서 낳게 되겠구만. 좋겠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제 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날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희망 속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은 달랐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요. 인민반장이 아니라 반장님이에요. 당 비서가 아니라 사장님.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죠. 자유, 권리, 선택.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 컴퓨터 수업도 받았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강사가 말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임산부 건강. 수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출산 준비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어머니, 고향, 과거의 모든 것.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유, 아이의 미래, 희망.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별 아래에서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제 내가 꿈꿀 수 있는 곳이야.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누구도 내 꿈을 빼앗을 수 없어. 아이가 힘차게 찼어요.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3개월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는 날, 수료증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원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불가능을 해낸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해냈습니다. 30분의 기적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적을 만들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 속에서, 제 아이와 함께 하나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개월을 보낸 곳, 새로운 삶을 배운 곳,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앞을 봤어요.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집, 제 아이의 고향, 우리의 미래.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자유인으로서.